Q&A 1탄에 이어서 2탄 시작해 볼게요. 1탄을 안 보신 분들은 1탄 먼저 시청해 주세요. 먼저 1탄에 이어 저의 생각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세 번째 공부법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답변들로 마무리할게요.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소문대로 보수적인가요? 제가 2년 동안 일한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또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동기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일단 한 팀, 한 과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저는 그 점이 더 좋았어요. 또래가 아니니까 부딪힐 일이 크게 없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런 점이 또 누군가에겐 실인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문대로 보수적인가요? 네, 보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순 없는데 그냥 분위기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관료제 사회니까 보수적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도 옛날 얘기 들어보면 요즘 조직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정부에서도 조직 문화에 혁신을 꾀하고 있고 여러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론은 또 이건 지역 분위기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공무원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연금이 이미 국민연금이랑 비슷해졌다는 건 공시생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연금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이다만 장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의 미래를 감히 제가 뭐 이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힘들거나 급할 때 찾는 건 결국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사 연결 0번만 계속 누르는 것처럼요. 물론 단순 발급이나 민원 행정은 정부24나 여러 인터넷망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 즉 행정이 계속 넓어지죠. 특히 복지, 여러 사회 문제들, 뚜렷한 답이 있다기보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문제들이죠. 무인민원 발급기, 키오스크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공무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일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의 내 고통과 시간의 문제지 시험을 치기만 하면 나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 되면 뭐 해야지? 뭐 이것도 해야지? 이런 행복 회로보다도 그때는 학교 휴학 상태였으니까 와 진짜 떨어지고 학교 가면 막 이런 마음이 좀 더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마음인가요? 좀 웃기지만 그런 마음들이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체력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 멘탈 관리 질문이랑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30분 이상 걸었고 잠도 굉장히 충분히 잤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진짜. 그 대신 깨어있는 동안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죠. 운동 겸 산책 겸 걸으면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이 초조할 때는 인강 틀어서 이어폰 꽂고 걷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다가 자연을 보면서 걷는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일행직 외에 세무직이나 사복직 같은 직렬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되지 않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선 시청에서만 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세무과, 징수과에서 주로 일을 하시죠. 세무직은 들어가서도 세법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전문적이고 어렵고 또 세금, 돈이 걸린 문제니까 민원도 당연히 많겠죠.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이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더 일이 많이 이제 몰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직은 시청에서도 근무하시고 동사무소 복지팀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 영역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복지직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은 일을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이나 어떤 접수를 받으면 다 시로 보내고 시에서 이제 취합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복지도 해마다 어떤 선정 기준이나 정책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이제 보잖아요. 그럼 거의 뭐 상담사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다 들어주는 게 일이고 거기서 또 그분들께 필요한 걸 또 찾아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또 세무직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여기서도 이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걸려져 있으니까 민원도 많고요. 사회복지직은 원래 이제 좀 유명하잖아요. 되게 힘들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대로 복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명감 같은 마음들이 뒷받침되어야 일을 하실 때 조금 이나마 좀 마음이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다 힘들다. 공무원 업무 분장이나 업무량에 대해 불만이 실제로도 많나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업무량도 많게 느껴지고요. 이제 한 팀에 업무가 있으면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업무 분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 저희 동에는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당 업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상황들까지 복합적이겠죠. 사람은 적고 일은 많으니까. 이런 상황들은 다른 직장이랑 크게 뭐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실제로 박봉인가요? 네, 저는 박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업무에 비해 박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편 공무원 단점에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로 답변을 했었죠. 기본급도 최저 수준이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적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밖에 나가서 하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직업들은 일 많아서 초과 근무해도 아예 돈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공무원이 좋은 거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돼야 맞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정당한 근로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당연히 이거 주는 거를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3개월 차입니다. 공무원 때려치고 싶고 현타 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공무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되고 싶었던 거고 주위에서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랄까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딱 그런 마음이 한 달도 안 가죠, 한 달. 이제 한 달은 너무 신나서 출근하고 막 힘들어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직업이든 똑같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되면 현타가 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뎌지는 거지. 화가 나는 상황에는 또 똑같이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는데 그냥 좀 무뎌지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저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전. 하지만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는 게 진짜 시간이 약이고 모든 상황은 지나가고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버텨보세요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죠. 공무원 대량 채용 때문에 승진 적체가 있다고 하는데 느끼시나요? 지금 저는 8급이라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승진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정해진 수가 있는데 이제 동기들은 많으니까 그리고 앞에 밀려 있는 기수들도 있고요. 7급으로 승진할 때는 확실히 체감할 것 같아요. 합격하고 인수인계 스트레스와 민원 스트레스 많다던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사발령이 나면 일하기 전날 인수인계를 한번 받고 그 뒤에는 바로 그 자리에 혼자 투입돼서 일을 해야 돼요. 모르면 전임자분께 이제 전화해서 여쭤보고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보직이 바뀌면 매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 일을 익힐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정해져 있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해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 민원 스트레스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민원 스트레스 많죠, 당연히. 공무원도 거의 서비스직이니까. 근데 너무나도 뭐 당연한 거겠죠.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매일매일 생긴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공부 중입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뚜룩님은 공시생일 때 다른 일은 아예 안 하시고 공부만 하셨나요? 저는 대학 시작 때부터 계속해서 주말 알바를 했고 인강이나 교재도 전부 제가 모았던 돈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계속 하던 주말 알바를 했었고
그 뒤에는 그만두고 1년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되게 종종 좀 생각보다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 답은 하루빨리 합격하는 게 답 아닐까요? 저는 집에서 도서관을 다녔기 때문에 공부할 때 따로 뭐 큰 비용이 들진 않았는데요. 제가 돈을 벌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큰 돈, 뭐 월세, 학원비, 교재, 돈을 벌어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 돈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고 나중에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다른 힘듦이 있지만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돈을 생각해 본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빨리 합격하고 빨리 돈을 버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부법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볼게요. 일단 공부법에 대한 건 예전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나요? 일단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월, 금은 10시간 채우려고 노력했고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그냥 쉬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뭐 3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대신 잘 될 때는 계속 12시간에서 13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공부할 때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 9시까지 도서관에 가서 사진을 인증하는 그 밴드를 활용을 했어요. 진짜 이런 밴드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잘 실천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럼 밥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저는 아침에는 점심밥, 저녁밥을 한꺼번에 이제 싸갔어요. 그래서 볶음밥이나 3분 카레나 짜장을 주로 먹었고 집밥처럼 반찬 몇 가지를 싸갈 때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통 2-3시간 내리 공부하고 10분에서 15분 휴식 이런 식으로 쉬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40분 정도였고 저녁을 먹고는 한 10분, 20분 정도 산책을 해줬어요. 9시에는 집에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빨리 잤습니다. 공시 공부하실 때 계획표는 어떤 식으로 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걸 진짜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영어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럼 일요일을 쉰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에 영어를 4시간 이상 넣어놔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과목들로 돌립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는 하루 종일 같은 공부를 하면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과목 정도 하루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0분 단위로 칸이 되어 있는 플래너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진짜 완전 강추드립니다. 최대한 1시간 자체를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리고 쉬더라도 정각까지 하고 10분만 쉬고 시작하자. 이렇게요. 그냥 쉬는 것보다 10분, 20분 단위로 딱 끊어서 쉬니까 쓸데없이 늘어지는 시간도 잡아주고 최대한 공백 시간을 줄여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매일 하는 공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해주고 예를 들면 이제 하프 같은 거요. 플래너에도 과목마다 끝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그냥 뭐 영어, 한국사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영어 어떤 책 어디까지 끝내기, 한국사 몇 강 듣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어요. 근데 계획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은 없으셨는지? 저는 22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주위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았고 혼자 시행착오를 좀 겪고 빨리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너무 공부를 조금 하나? 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인강을 들으니까 실강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득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엄청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저 정도 하면 붙네. 이런 마음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많은 공시생분들도 이제 주변을 보고 내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있으셨나요? 저는 영어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 도전해도 될까요? 저는 집 앞 국립대 사학과를 나왔고 기본 베이스라면 그냥 딱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국어 역사 좋아하고 근데 영어는 잘 못하고 사회 좋아하고 근데 행정학은 처음 접해보는 그냥 그런 문과생이었어요. 영어는 저도 수능 때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그래서 공무원 공부할 때 제일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과목입니다. 사실 영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많은 건 확실히 맞아요, 진짜. 근데 기초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공무원 도저히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배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영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은 진짜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 영상에 공부 관련된 영상이 있긴 한데 따로 이렇게 영어나 국어에 대해서 질문이 달렸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영어 단어에는 크게 비중을 안 뒀거든요. 단어책은 따로 안 보고 하프에 나오는 단어들만 매일매일 외웠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독해랑 이런 거 합치니까 하루에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따로 단어장을 외워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럴 시간이 도저히 저는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일단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예전에 조은정 쌤이 공단기에 계실 때 999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구문이랑 구조를 잡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구조랑 구문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찬찬히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구문 독해도 못하고 구조도 파악 못하는데 독해 문제만 계속 푼다고 실력이 빨리 느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부족한 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쌓아갔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 해야 하는 공부니까요. 그리고 독해는 이동기 선생님 독해 원리로 문제풀이 스킬을 익혔어요. 제가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양질의 기출문제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아는 식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진짜 연습할 양질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니까. 일단 독해 원리로 스킬을 배워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느냐를 파악하고 그 뒤에 기출을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법은 챕터별로 계속해서 회독했어요. 문제가 나오면 한 선지마다 이 문제는 이걸 파악하라고 낸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빠른 시간 안에 문법 정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했던 과목입니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국어는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나마 좀 무난하게 공부했던 과목이에요. 문법이 좀 어려웠는데 공단기 김병태 선생님 문법 특강 진짜 강추. 공부하면서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약간 이랬던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착 됩니다. 국어도 계속해서 회독을 돌렸고 비문학은 따로 이제 시간 내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3개월 전, 한 시험 치기 3개월 전부터 비문학을 하루에 2-3개씩 습관처럼 풀었고요. 한자어, 외래어, 표준어 같은 거는 이제 어플로 공부를 했어요. 특강 할 때 찝어주시는 것만 잘 들었고 평소에는 어플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동 시간이나 짬나는 시간마다 어플로 공부를 한 게 은근히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공부법이랄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무한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 기간을 가졌을 때 뭐 하셨나요? 그리고 1년 동안 친구들하고 만남은 아예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쉴 때 진짜 놀러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고 좀 누워있고 또 좀 산책하고 그러니까 따로 주말마다 약속을 잡진 않았어요. 1년 동안 친구들하고의 만남은 많이 없었던 편이죠. 네, 한 달에 한 번쯤. 엄청 친한 이제 동네 친구가 있는데 가끔 집 근처에서 보고 이제 이야기하고 날 잡고 친구 만난 적도 당연히 있긴 있죠. 한번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놀면 그날로 이제 끝이 나면 좋은데 그 앞뒤로 되게 저는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 많은 곳 가서 이제 놀고 이렇게는 피했습니다. 공부 진짜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는 공부 진짜 하기 싫은 날이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이틀, 3일, 길면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럼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가만히. 그래서 저는 막 놀고 싶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울 때도 있었고 울면서 책을 보기 봤죠. 네, 효율은 없었겠지만 진짜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했어요. 하고 싶을 때 더 솔직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저는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타인이 아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내가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뱉은 말이나 행동들을 실천하고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제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제 주변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공시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공시생이었는데요. 힘든 시간을 견디면 결국 합격이라는 보상이 오더라고요. 이제 시험 합격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연말쯤 뭔가 모를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주변 합격생들 또한 많이 느꼈던 감정이라고 해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목표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드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오히려 공부할 때보다 더 우울하고 예민했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이 살면서 목표의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공시생분들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럴 거고요. 모두들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Q&A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